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의 G7 과정입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이 시간은 13-5회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종합적 치료 방법에 대해서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영적 치료, 두 번째는 자기 정체성을 찾아서 자존감을 높임으로써 치료하는 방법, 세 번째는 이제 심리 상담 치료가 되겠습니다. 이제 상담을 통해서 치료해 가는 거예요. 심리적 문제들의 치유는 거의가 상담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심리적 문제들은 자기만의 생각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 고정된 심리 상태를 넓혀주고 바꿔주는 것이 중요하죠. 이것은 다른 것으로 되지 않고 상담을 통해서 가능한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자신이 이런 문제들을 안고 있다고 생각이 들면 지체 없이 좋은 상담자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상담자는 사람의 심리를 잘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심리 상담을 하게 되면 이제 어떤 것들을 주로 상담하게 되느냐면은 먼저 여기에 보면 첫 번째는 대화와 공감이죠. 상담자는 내담자를 훈계하거나 코치하는 게 아니라 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고 고민하고 있는 부분을 틀렸다고 몰아세우는 게 아니라 공감하는 거죠. 그 아픔에 대한 공감. 네, 그 아픔에 대한 공감. 공감한다는 것 자체가 상대방을 존중히 여겨주는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존중히 여겨주는 자를 싫어할 사람은 없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만들어진 나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대부분의 심리적 문제는 자존감을 상실하는 데서 발생한다고 했죠.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환경이나 상대방에 의해 자신감을 상실하기 시작하면서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 그 사람 자신의 정체성과 또 잘못된 그런 죄성을 찾아가는 나로부터 벗어나고 본래 만들어졌던 하나님을 닮은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본래의 그 사람의 본질을 찾아주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본래 나는 잘하는 사람이네. 본래 나는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네. 이것을 알게 되면 자부심을 회복할 수 있고 자신감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내면에 있는 그런 심리적 아픔도 스스로 고쳐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지금 앓고 있는 아픔이 그 사람만의 특별한 병이 아니고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것이라는 것을 인식시켜 줍니다. 사람은 누구나 혼자 있는 것을 싫어하죠. 그러다가 누군가 함께 한다는 것을 알면 힘을 얻게 됩니다. 심리적 증상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만 그런 증상이 있다고 생각하면 왠지 모르게 숨기고 싶고 부끄럽고 두렵고 내가 못난 사람처럼 보일 것 같고 자존심도 상하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다른 사람들도 다 그래. 그렇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 뭔가 마음에 평안한 안정감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앓고 있는 증상들이 별거 아니라 자연적인 현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대인기피증, 공포증 등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것이라는 것. 다만 지수, 경중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하는 겁니다. 사람은 창세기 1장 27절에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들어졌지만 창세기 3장에서 죄성이 들어오면서 우리는 다 죄의 종로로 타기 시작을 하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닮은 그런 능력들이 다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모든 심리 질병의 씨앗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심리 질병의 씨앗은 어떤 특별한 사람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묘목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묘목이 자꾸 성장하게 할 거냐, 아니면은 본래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을 닮은 성품, 이 형상을 자꾸 성장하게 할 거냐에 따라서 결국 지수가 차이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편적인 것이라는 걸 일단 인식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그것이 나만의 생각이라는 것, 상대방은 전혀 모른다는 것,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죠. 자기는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하는데 막상 상대방은 전혀 그걸 인식조차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죠. 대부분 대인기피증을 앓고 있는 분들은 그냥 추측을 합니다. 지금 나 때문에 저 사람이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나 때문에 저 사람이. 갑자기 눈을 이렇게 마주치는 사람이 옆으로. 근데 사실 이 사람은 지금 뭔가 뒤에서 딴 사람이 지금 이 사람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본 건데 이 사람 생각은 뭔가 나 때문에 저 사람이 내 얼굴이 그래서 나를 피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또 어떤 냄새가 나도 그 사람은 지금 코가 간질간질 해가지고 코를 만지고 있는데 나는 또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저 사람이 나한테서 냄새가 나가지고 나를 지금 피하려고 저러고 있구나 이렇게 또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 자, 그래서 대인기피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바로 내 식대로 해석하는 데서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조건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하는구나. 그 사람이 무슨 행동을 해도 나 때문에. 지금 그 사람은 예를 들어 나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이 사람이 지금 잠깐 밖으로 나가요. 딴 데로. 근데 물 마시고 싶어서 갔는데 이제 나하고 이야기 나누기 싫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게. 네. 자, 이러면은 이제 그다음부터는 여러 가지가 꼬리를 물고 막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걸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생각을 바꾸는 게 중요하고요. 또 이제 해석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더 중요한 건 확인이에요, 확인. 조금 전에 이렇게 딴 곳을 보셨는데 혹시 저에게 뭐 문제가 있었나요? 확인해 보는 거예요. 혹시 저한테서 어떤 냄새가 나나요? 확인해 보는 거예요. 혹시라도 제 행동에 어떤 문제가 있나요? 확인해 보는 거예요. 저 때문에 얼굴을 돌리셨나요? 이렇게 피해 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 확인해 보는 거. 이런 것들을 한 번, 두 번 피하기 시작하면은 나중에 이제 이게 기피증이 되는 거거든요. 또 어떤 무대나 이런 데, 또 어떤 발표나 이런 데 때문에 대인 공포가 오는 분들은 익숙함이 중요해요. 익숙함. 그 자리에 익숙해지는 거. 그 환경에 익숙해지는 거. 그 내용에 대해서 익숙해지는 거. 그냥 눈 감고도 설명할 수 있도록 익숙해지면 눈 감고 그냥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는 익숙함, 하나는 이렇게 잘못된 해석, 나만의 생각, 이런 것들을 꼭 확인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피하지 말고 부딪혀라. 이게 피한다고 사라질 일이 아니에요. 맞을 매라면 먼저 맞는 것이 낫다. 늑대를 피해 갔더니 호랑이를 만났다는 말이 있죠. 이런 말들이 왜 나옵니까? 결국 피하지 말고 부딪혀서 해결하고 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때로는 일부러 자신을 그런 상황에 노출시켜 보기도 하고요. 한두 번 이기는 훈련을 하면 그 다음에는 이것이 학습이 되어 점점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계속 피하고 나면 다음에는 이제 학습이 돼요.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아예 아무 사람 앞이나 어떤 일 앞에 나설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부딪혀보고 잘 안 되면 포기하는 게 아니라 분석하는 거죠. 왜 잘 안 됐나? 더 세분화해보는 거죠. 그렇다면 좀 나눠서 어디서 어디까지 한번 또 시도를 해볼 거냐. 이렇게 해서 다시 도전해보고 또 분석해서 또 도전해보고
분석이라는 게 뭔지 말씀드렸죠. 100kg짜리를 내 머리에 쥐고 가면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불가능하죠. 근데 그거를 100조각으로 나누면 1kg이 돼요. 1kg짜리를 머리에 이고 갈 수 있는 것은 웬만한 사람이 누구나 다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분석은 나누는 겁니다. 분석을 위해서는 질문을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질문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분석을 해서 자, 전체적으로 도전을 하려고 가려고 했더니 잘 안 돼. 그렇다면은 이걸 쪼개서 맨 처음에는 어디까지 가게 할 건지. 맨 처음에는 내가 어떤 사람인가부터 한번 시작을 해본다. 할 수 있냐? 없냐? 나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여기서부터 이제 질문을 해가지고 분석을 해서 시도를 해보는 거죠. 자, 이 상담 치료, 현실적 치료 방법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총 5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또 다음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